예, 장관님. 네.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동부 전선의 기순자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제 문제가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지 작전이 과연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 병력 위주의 대신에 과학화 감시 장비 위주로 하는 현 경계 시스템의 정책이 올바른가, 보완할 점이 없는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 작전 수행 면에서 총괄적으로 평가하시면 장관님께서는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실패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뭐 노크 기준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그 최선의 성공은 아니지만 차선 정도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이제 그 DMZ나 이런 GOP 지역에서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건 장관님께서 명확하게 그 언론인에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MDL 중앙군사분계선으로부터 GOP 철책선까지는 운이 좋아서 뭐 수색하다가 저걸 경멸하면 좋겠지만 어렵습니다. 공간이 많아서. 그거는 뭐냐면 조기 경보 및 감시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GOP 철책, 그래서 이쪽으로 넘을 것 같다고 원인이 되면 병력을 배치해서 GOP 철책을 넘을 때 그때 잡아야 됩니다. 그게 최선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GOP 철책 이북에서 작전을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적 침투 부대 같은 경우는 차단 및 경멸을 해야 되겠죠. 기순자 같으면 안전하게 유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GOP 철책에서 만일 최선으로 차단을 경멸을 못했으면 다음 어디서 합니까? GOP 중심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GOP 중심 이남으로 넘어가면 실패입니다. 네. 왜냐하면 GOP 중심 이남은 민가도 많고 교통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작전이 무한정으로 확대돼 버려요. 네. 굉장히 곤란한 작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은 최선은 아니지만은 이 작전 목표만 가지고 기준하는 겁니다. 네. 차선에 성공을 했다. 단지 그 작전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디테일한 문제의 작전 수행 절차는 아쉬운 점과 보완할 부분이 있다. 네. 아까 뭐 김진표 의원님 말씀하신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TOD 영상과 연계의 문제, 뭐 잘 봤지만 또 감시가 중간에 끊긴 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저는 본인은 그 뭐 작전을 좀 오랫동안 실무해 본 경험으로서 이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내용이 명확하게 경제작전 지침서 합참 예규에 그리고 국지도발 대비에게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를 가지고 그건 언론들과 국민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러면 작전 수행이 그다지 차선 정도가 된다면 한기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부대의 지문책 책임을 할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에 떨미지 않고 명확하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과학과 경계 시스템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자, 이게 사실 보도된 내용인 걸 종합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장관님께서 민감하다고 했지만 이미 보도된 내용입니다. 중서부 지역에 먼저 하고 동부 지역에 뒤에 했는데, 보시면 광 케이블을 덮어 놓으니까 강풍 혹한에 취약하고요. 또 여러 가지 거물코에 클립을 제거하고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뒤에 한 동부 지역에서는 보완을 했는데, 클립만 제거한다고 통과가 안 되도록 조치가 됐지, 사실 광 케이블 자체는 더 취약해져서 언제든지 손상이 되고 오작동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알고 계시죠? 네, 운영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로만 하고 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육군하고 방사청장님 계시지만은 그 실무자들이나 현장에서는 다 알아요.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걸. 그런데 2,400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이게 운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본질적인 걸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장력 감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장력 방지 감식 보고 받으셨죠? 예. 예,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오작동도 없고, 거기는 센서 이게 민감도가 아니라 그것을 벌리거나 자르면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침투하는데 촘촘히 되어 있으면 누군가 자르거나 벌려야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강도가 좋아서 망에 비해서 바람이라든지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는 그 예산 문제고
기존에 사실 10여 년 동안 했던 과학화 감시 장비가 이 길에는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려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뭐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한번 이제 솔직하게 탁 털어놓고 한번 개선할 생각 없으십니까? 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GOP 과학화 2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중기 신규로 지금 넣어놨는데 그 안에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반영을 해가지고 네. 할 생각이고 이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좀 구상을 해서 그러니까 카메라는 좋은데 특히 네. 이게 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감지 망이 제일 문제잖아요, 솔직히. 감지 시스템이 이제 절단값하고 예. 굴곡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물들이 이제 그 갉아먹고 뭐 이런저런 자연 환경에 그 또 오작동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저희는 잘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보강을 해서 이제 그 사업 가기 전에 먼저 보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방사청장님, 네. 방사청에서도 이게 다 한 10년간 뭐 사실은 의도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돼서 혹시 책임 문제 때문에 이 전반적인 개선에 대해서 방사청에서 망설이고 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 면은 뭐 전혀 보지를 못했고요.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성능 개량 사업이나 아니면 뭐 2차 사업 이런 데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서 좀 더 정밀한 그 감시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본질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라고요. 장관님 그러면 네. 이제 후방 중요시설역을 기초로 해서 또 이제 과학 경비 시스템 만들잖아요. 예. 여기는 완전히 이제 전방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새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일부 그 탄약창을 포함한 데가 1차 사업을 한 데도 있고 예.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그 살펴보겠습니다. 후방 지역에는 또 여러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더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전방 못지않게 지금 저 장비를 그대로 설치를 하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약간 술 취한 사람이 부대를 넘어 들어왔다 뭐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나서 군이 아주 형편없이 매도당하는데 이것도 좀 전반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김병규 의원이 말씀하신 그 GOP 철책뿐만 아니라 중심 지역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동부 지역 산악 지역 같은 경우는 MDL에서 봤다가 소실돼서 감시가 갑자기 철책을 넘으면 소리가 들렸다 하더라도 출동하면 GOP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딱 철책에서 기다리지 있지 않으면 잡을 방법이 없어요. 예. 중심상에는 여러 가지 CCTV나 장비가 있어야 GOP 중심 이북에서 잡으면 되거든요. 민간인 지역에만 안 하면 네. 안 흡수되면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시 생존선 이게 평시 경계가 문제가 아니라 전시에는 마무리하시죠. 예, 북한의 대규모 공격을 경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전시에도 그대로 쓰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전력 운영비를 별도로 항목을 넣어서라도 전시에는 포탄이 떨어집니다. 네. 아주 안 좋은 조건에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 지금처럼 병력을 줄인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북한이 이쪽 지역에 과학 감시 장비 있는 이쪽에 대규모 포탄을 써서 이게 먹통이 돼버리면 GOP 뻥 뚫려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강하는 가림막이라든지 그다음 각종 선은 지중화하고 여러 가지 전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생존선 보강 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하셔가지고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